헤라클레스장 수풍뎅이. 이하 헤라클레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장수풍뎅이가 6cm 정도 되는데 헤라클레스는 보통 14cm, 최대 18cm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틀에 걸맞게 인기도 가장 많은 장수풍뎅이죠. 굴류학의 아버지 카를폰 린네가 이명법으로 소개한 최초의 곤충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식물방역법으로 인해 살아있는 개체는 특별한 행사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하신 몸이지만 애완곤충 산업이 발달한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육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헤라클레스는 그 덩치에 걸맞게 꽤나 비싼 몸값을 자랑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내에서 장수풍뎅이를 1만원 이내에 분양받을 수 있는데 일본에서 헤라클레스는 작은 개체도 10만원 이상, 큰 개체는 크기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몸값을 자랑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몸값이 많이 내려간 거고 2015년에는 171mm 수컷이 무려 3천만원 승용차 한 대 가격에 분양되었던 바 있습니다. 10년이나 시간이 지난 지금이야 형질 교배를 통해서 대형 수컷들도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벌레 한 마리가 뭐 이렇게 비싸 싶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헤라클레스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지금부터 헤라클레스장 수풍뎅이가 비싼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오늘날 애완곤충 산업이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30년대에 이미 곤충 잡지를 발행할 정도로 곤충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나라인 만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대한민국 애완곤충 시장의 10배 이상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곤충 산업이 처음부터 잘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곤충 산업이 폭발적 성장을 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 정도로 꼽히고 있는데 첫 번째는 1999년 한 회사원이 취미로 키운 82mm짜리 초대형 왕사슴벌레가 경매 끝에 하나로 무려 1억 2천만 원에 낙찰되었다는 기사가 언론을 타면서 시작됩니다. 값을 불리기 위해 짜고 쳤다는 주장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곤충 시장의 성장을 이끈 직접적인 계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벌레 한 마리가 1억 2천,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외골격 동물인 곤충의 세계에서는 밀리미터 차이가 몸의 형태를 바꾸는데 사슴벌레의 경우는 크기에 따라 턱의 형태, 크기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발현 여부와도 관계가 있고 또한 그 형질 유전자가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어서 그 1억 원은 사실상 유전자에 매겨진 가격입니다. 생물이 아닌 표본조차도 1mm 차이로 가격 자릿수가 바뀔 정도죠. 곤충을 키우면 돈이 된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나이 먹고 벌레나 키우는 철없는 사람들이란 인식이 바뀌어 애완곤충이 돈이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곤충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두 번째 계기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게임 덕분이었습니다. 세가에서 2003년 출시한 갑충왕자 무시킹이 그 주인공이죠. 갑충왕자 무시킹은 전용 기기와 카드가 결합한 획기적인 시스템의 게임이었는데 당시 멋있게 묘사된 갑충들로 어린아이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멋진 곤충을 쓰려면 랜덤한 카드를 뽑아야 한다는 놀라우리만치 사악한 판매 정책 덕분에 많은 어린이들이 욕구를 해소하지 못한 채 어른으로 자라버렸고 이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어릴 적 좋아했던 갑충을 직접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20, 30대에 위치한 갑충 사육자들을 일컫는 명칭이 무시킹 세대일 정도면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곤충의 수요가 늘었고 값비싼 외국 곤충을 판매하는 매장이 많이 생겨났으며 매장에 곤충을 공급하는 농장의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시장 규모가 큰 만큼 시장 세분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서 형질이나 부리가 별로 특색을 가진 개체들을 거래하는 이른바 혈통시장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의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곤충 특성상 농장이 생기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에 일본의 외국 장수풍뎅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양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여졌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헤라클레스를 비롯한 많은 해외 장수풍뎅이들의 분양가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째서 헤라클레스는 여전히 비싼 분양가를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장수풍뎅이들의 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에 서식하는 장수풍뎅이는 애벌레에서 1년, 성충으로는 3개월, 길어야 반년 정도 사는 생애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를 포함한 해외의 많은 장수풍뎅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애벌레 기간, 성충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애벌레 시기가 더 길다는 기본적인 생애주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의 경우는 그 크기에 걸맞게 애벌레 시기가 긴데 논문에 따르면 애벌레 시기가 무려 19에서 21개월로 2년에 가깝지만
성충은 좋은 환경에서 잘 키워도 1년, 보통은 6개월 정도로 짧습니다. 문제는 헤라클레스 애벌레를 키우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는 데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유충은 기본 공급가도 장수풍뎅이 중 최고 수준인데 애벌레 시기의 폐사율도 위험 요인이지만 우리나라 장수풍뎅이의 5배에 달하는 큰 애벌레와 그 크기에 걸맞는 엄청난 먹이 섭취량 때문에 먹이 양 대비 수율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요즘에야 먹이값이 많이 저렴해졌지만 과거 우스갯소리로는 헤라클레스가 20만원이면 그중 먹이값이 15만원이라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더해 보통 애완곤충을 입양하는 경우는 성충을 데려오지만 성충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나마 멀쩡한 수컷은 표본으로도 인기가 많아서 손실 보전이 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우화를 잘못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개체, 밥값하기도 힘든 암컷 등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면 많이 키우면 많이 키울수록 손해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나마 헤라클레스 정도면 양반이고 비슷하게 많이 먹고 몸값은 낮으면서 애벌레 시기도 훨씬 길고 성충의 수명까지 짧은 코끼리장 수풍뎅이들은 농가를 망하게 한 주범이라는 빤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농장처럼 대규모로 성체를 공급하는 것은 많이 줄었고 매장에서는 성충도 거래하되 저렴하게 애벌레를 분양하고 그 먹이를 판매하는 노선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곤충 사육의 어두운 일면인데 바로 유전자풀 문제입니다. 외국산 생물의 경우 유전적 다양성의 부족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산란수가 많고 세대 교체가 빨리 이루어지는 곤충의 경우 형질 교배 등의 이유로 유독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헤라클레스의 경우 긴 몸, 두꺼운 뿔 등 형질을 얻기 위해 무분별한 교배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종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체들의 유입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며 현지에서도 보호종이 되어버렸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한데 해결책을 구할 방법이 없는 상황. 그리고 많은 일본의 브리더들이 선택한 것은 현지인 브로커를 통한 밀수였습니다. 보호종이긴 해도 몰래 거래하는 것은 가능했으니까요. 밀수 자체가 큰 리스크를 가진 불법 행위인 만큼 밀수된 야생 개체는 와일드, 순혈로 표기하며 아예 분양가가 다른 별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헤라클레스의 분양가는 외국 생물 특유의 작은 유전자풀과 번식 및 사육 과정에서의 수율 문제가 결부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매몰 비용을 분양가에 모두 포함시켜 손실을 메꾸는 방식으로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사육법도 잘 알려졌고 개인이 애벌레부터 사육하는 비중도 늘어서 저렴하게 개인 분양받을 수도 있지만 성체는 앞으로도 지금 분양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가 비싸게 분양되는 이유 잘 보셨나요? 쉽고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 이지 애니멀이었습니다.